안녕하세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Anomaly Detection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Novelty Detection이라고도 하고 One Class Class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목적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노멀한 데이터,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할 때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같이 넣어 주어 가지고 그 모델이 비정상 데이터를 이렇게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의 목표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뭐 서포트 벡터 방식이나 아니면 뭐 스팔스 코딩 방식이 아닌 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논문이 처음으로 이제 간을 사용한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고르게 됐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을 때 뭐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 MRI를 하기도 하고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님들께서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사진에 어떤 부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무슨 암이다, 아니면 뭐 무슨 암 중기다, 말기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의사들이 잘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뭐 10,000건 중에 한 건, 뭐 1,000건 중에 한 건이라도 의사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해버리면 되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중 진단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으기가 되게 힘들고, 또 이제 노멀한 상태가 아닌 어브노멀한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 뭐 언슈퍼바이스드 웨이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고요. 두 번째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눈의 CT 사진을 가지고 그 녹내장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이제 뉴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눈에 대한 CT 사진을 가지고 녹내장 병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CT 사진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CT 사진에 대해서 연구했던 게 녹내장 케이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녹내장인 것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정보를 잘 사용을 하면 뭐 망막박리라든지 뭐 하이퍼 리플렉티브 팍시라든지 이런 어 의학적으로 이제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정보를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자 싶어서 이제 이 논문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진은 요즘에 텐서플로우 코리아나 이제 뭐 레딧이나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라벨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라벨링 문제도 있고 데이터 임발란싱 문제도 있는데, 일단 임발란싱 문제 같은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을 때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균등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안 보이잖아요. 뭐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18, 9, 10, 0에 대해서 그 되게 데이터가 골고루 잘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노멀한 데이터는 되게 많을 거고 어브노멀한 데이터는 되게 작게 이렇게 모일 건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업샘플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운샘플링을 한다든가 되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양이 많은 이 노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언슈퍼바이스드 웨이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균등하게 있다고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라벨링의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모아가지고 뭐 10,000장, 20,000장, 30,000장 이렇게 모았는데, 그 30,000장에 대해서 이건 노멀 데이터다, 이건 언노멀 데이터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려고 하면 되게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는 unsupervised way로 anomaly detection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anomaly detection 이 컨셉 자체가 또 unsupervised way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가 말하기를 이제 anomaly detection 모델을 unsupervised way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부분에서 되게 뭐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길게 말했는데, 그냥 뭐 뒤에 있는 트레이닝 부분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날까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트레이닝 부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잠시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막,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망막에 대한 사진을 이용했는데, 광간섭 단층 영상을 이용을 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눈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한 사진이 있을 건데, 그 사진을 전부 다를 해가지고 이제 간에 넣으려고 하면 기존 간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 레졸루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프로세싱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브노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랜덤 크롭을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레졸루션은 여기서 64x 64로 했는데, 이 프리프로세싱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랜덤 크롭을 해가지고 건강한, 그러니까 노멀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노멀한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어줘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닝을 마친 다음에는 노멀한 데이터, 여기서 이제 보듯이 노멀한 데이터와 이제 어브노멀한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모델에 넣어주면, 그 모델은 이제 그 얘가 노멀한 데이터인지 어브노멀한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비정상 데이터인지 정상 데이터를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얘가 이제 노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괄적인 개요가 이렇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가자고 하면, 먼저 이제 간을 이렇게 학습을 해줘요. 먼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이제 리얼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줄 것이고, 또 이제 또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와 이제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인코딩을 해주는 거냐면, 어브노멀한 이미지가 아닌, 그러니까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당연히 이제 노멀한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간 로스랑 똑같아요. 그냥 뭐 다를 거 없고 그냥 간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간을 처음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보신다고 하면 PR12의 첫 번째 강의가 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나서 오시면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 학습을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이 제너레이터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레이턴트 벡터 뽑아주면 노멀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뭘 해주냐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1번을 보면 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랜덤 샘플링을 그냥 아무거나 해줘요. Z1을.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에 태워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면 노멀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멀과 이제 노멀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섞여 있는 리얼 샘플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리얼 샘플과 비교를 해봐요. 일단은 만약에 리얼 샘플이 노멀한 데이터다,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와 리얼 샘플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리얼 샘플이 어브노멀한 경우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인 경우다, 그럼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와 이제 리얼 샘플에서 나온 그 이미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 레지듀얼 로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리얼 샘플에서 온 이미지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매핑이 된 그 이미지의 L1 디스턴스를 레지듀얼 로스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또한 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가지고 맨 마지막 단에 피처를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맨 마지막 피처들의 L1 perceptual loss를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discrimination loss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리얼 데이터 샘플이 노멀한 경우라고 하면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가 이제 그 어브노멀한 경우에 비교해서는 되게 낮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브노멀한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터가 노멀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것이고, 그다음 타겟 이미지가 어브노멀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게 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토탈 로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토탈 로스를 정의를 해주면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일단은 웨이트를 다 픽스를 해놔요. 픽스를 해놓고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도록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그레디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 디센트가 한 번에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옵티멀 솔루션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했었던 방법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Z2로 업데이트 해주고 Z3로 업데이트 해주고 Z4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게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500번 정도 반복을 한다고 했는데, 50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리얼 샘플이 만약에 그러니까 리얼 샘플이 만약에 노멀한 케이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노멀한 케이스라고 하면 이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레디언 디센트를 통해서 찾은 레이턴트 벡터 자체가 제너레이터 인가가 되면 리얼 샘플과 되게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적으로 리얼 샘플이 만약에 어브노멀한, 그러니까 비정상적 이미지라고 하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처음에 트레이닝이 될 때가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어브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아주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어브노멀한 이미지에 이제 노멀한 피처에 대해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잘 찾을 텐데, 그 어브노멀한 피처에 대한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는 잘 찾지 못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그 제너레이터에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낸 다음에 토탈 로스를 비교하면 그 노멀한 케이스보다 되게 높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노멀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토탈 로스가 되게 작게 나오고 어브노멀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나오니까 그 로스 펑션 자체를 그냥 어노멀리 스코어로 잡아가지고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 자체를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 같은 경우 잔차 이미지는 이제 원래 타겟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그냥 차이를 절대값 씌운 것을 이제 잔차 이미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제너레이터 자체가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노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브노멀한 이미지를 노멀한 이미지와 빼주면 어브노멀한 부분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그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이제 보자고 하면, 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얘는 정상적인 데이터의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데이터의 첫 번째 이 로우는 정상적인 데이터, 이제 타겟 데이터고, 두 번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면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 토탈 로스가 되게 작게 나온 반면에, 여기 두 번째 요 지금 표시하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로우가 타겟 이미지인데 어브노멀한 타겟 이미지가 들어갔더니 생성 결과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토탈 로스가 다르게 나올 것이고, 또한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잔차 이미지, 레지듀얼 이미지를 계산한 결과가 이 여기 세 번째 로우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로우는 이 사람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잘 찾았다라고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얘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하얀 색깔 부분이 그 뭐 무슨 폭시라 하나? 하여튼 뭐 레티나 리스트로모 폭시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그 문제가 있대요. 그런 이제 병이 있는데, 그런 병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찾지 못했는데 이 아노말리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잔차를 계산해서 그거를 시각화를 했더니 잘 찾더라. 그런 것을 그냥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냥 뭐 실험 가지고 조금 어 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방법은 되게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제 제너레이터를 그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학습을 한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해준다. 이게 끝이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고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100만 개의 2D 패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8,192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논문 아무리 봐도 이 테스트 데이터가 8,192개인 건 알겠지만 몇 개의 노멀 이미지와 몇 개의 어브노멀한 패치로 이루어진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8,000개 정도의 테스트 이미지가 있고 트레이닝 이미지는 100만 개 정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DC간을 사용했는데, DC간 자체가 원래 이제 RGB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채널을 줄였어요. 채널을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1024, 512, 256, 128, 3 이렇게 되던 그 채널 수를 512, 256, 128, 64, 1 이런 식으로 그냥 절반으로 줄여준 다음에 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을 이렇게 측정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 아노간을 사용하면 그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최대의 단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어느 아노말리 스코어를 기준으로 얘가 노멀한지 어브노멀한지 결정을 해주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게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100점을 기준으로 노멀로 해줘야 되고 어브노멀로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퍼포먼스를 잴 때 ROC 커브와 AUC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M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면 그 AQC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AQC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좋냐면 그 예를 들어서 990명의 암 환자가 있고 노말 환자가 있고 10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990명의 일반인이 있고 10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누가 정상이고 누가 암 환자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10명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그냥 전부 다 노말 환자라고 이렇게 정상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 정확도가 99.9%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이러한 데이터 인밸런싱한 상황에서는 좋은 애큐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 뭐 스페시피시티 이런 것을 이제 따로 이용하고, 그러한 이제 지표들을 이용해 가지고 ROC 커브를 그려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암으로 이제 진단을 했어요. 암으로 진단한 것 중에 실제 암 환자의 비율을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하고요. 뭐 요 케이스에서 보면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중에 실제로 망막 질환이 있는 것의 비율을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리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가 이제 실제 암을 가지고 있는 실제 환자 중에서 그 암 판정을 받은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은 그런 걸 의미하고 스페시피시티는 이제 리콜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실제 정상 환자 중에서 정상이라고 판단된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시전, 리콜, 스페시피시티 이렇게 있고요. 뭐 리콜 같은 경우에는 TPR, 그러니까 투브 파지티브 레이트라고도 부르고 이제 스페시피시티 같은 경우에는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값들은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TNR을 이제 X축으로 잡고 이제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를 Y축으로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러 모델에 대한 ROC 커브거든요. 그래서 이 ROC 커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노간에 대해 소개된 이 실험 결과는요 다음과 같은데 일단은 아노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 첫 번째 이제 A 사진을 볼게요. 검은색 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간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아노간에서는 이제 총 그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레지듀얼 로스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사용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perceptual L1 로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간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그냥 이제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될 때 디스크리미네이션터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로스가 있잖아요. 그 로스로 그냥 대체를 한 겁니다. 그 로스를 대체를 한 것이고 그 로스의 모양은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이제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 알파는 1이라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스이고요. 그 로스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 이 간알이라는 방법이고 이제 요 위에 있는 PD라는 거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생략을 했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CAE라고 하는데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 뭐 이런 ROC 커브를 얻는다고 하는데 ROC 커브만으로 이렇게 보면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ROC 커브 밑에 적분값 그러니까 넓이 값을 이제 ACU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성능 평가를 할 때 ACU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AUC죠. Area Under Curve니까 AUC네요. AUC. AUC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AUC에 대한 값이 여기 갈로에 다 적혀 있는데 아노간 같은 경우에는 0.89, 그 다음에 간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8, 그 다음에 CAE 같은 경우에 0.73으로 아노간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노간에는 두 가지 로스가 있다 했죠. 레지듀얼 로스와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초록 색깔이 이제 레지듀얼 로스만 사용해가지고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수행을 했을 때 ROC 커브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퍼셉슈얼 로스로 대체한 이제 그걸로 이제 레지듀얼 로스를 빼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한 것이고 맨 마지막 거는 이제 금방 말했듯이 그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필요한 로스가 있잖아요. 그 로스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ROC 커브를 그린 건데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레지듀얼 로스만 이용해 가지고 이 학습을 해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아노간이 0.89라는 AUC 값을 갖는데 이 레지듀얼 로스만 써도 0.88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냥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쓰면 그냥 0.01만큼만 올라가는 거지 다른 뭐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세 번째 C와 D에서 C만 설명을 해주자고 하면, 이 C는 이제 레지듀얼 로스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레지듀얼 로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브노멀한, 그러니까 아노말러스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레지듀얼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고 하면 되게 히스토그램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피처 레벨에서 퍼셉션 로스를 통해 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생성된 데이터 사이의 그냥 차이, 그러니까 레지듀얼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간을 사용해 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했다는 것, 이제 처음 논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뭐 아노말리 디텍션 잘 됐다는 말인데,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제 아노말리한 데이터셋을 되게 잘 찾아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레지듀얼 로스만 사용했던 것보다는 이제 레지듀얼 로스에 우리가 그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L1 피처 퍼셉션 로스를 사용을 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0.01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후발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논문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면서 좀 아노말리 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이제 디시전이 아노말리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아노말리 스코어를 어떻게 잡을지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되게 주관적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뭐 여기서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추가를 하면 뭐 0.88인 것이 0.89로 이렇게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이제 그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 그 레이턴트 벡터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레이턴트 벡터를 구해줄 때 백프로퍼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과정에서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데선 조금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